이제 지난 시간에 이어서 또 하다 만 거 이제 162쪽에 중간법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두 번째 수단락까지 우리 온 상태입니다. 그지? 지난 시간에 뭐 POA 값과 관련된 거 기억해놔야 돼. 그러니까 절대적 최적화는 뭐 수학적으로 수치가 가장 작은 거. 그 다음에 상대적 최적화는 개인의 만족도. 그래서 우리 교과서에서는 이기적인 행동이라고 얘기했어. 그지? 그래서 그 두 개의 어떤 최적의 경우를 찾기 위해서 POA 값이 1인 거. 그게 최적의 경우인데 지금 어떤 걸 줬냐면 청바지 사례를 줬었지. 그래서 POA 값이 우리 30이 나왔다는 거. 1보다 훨씬 더 큰 숫자가 나왔지. 그지? 그래서 개인의 어떤 만족도를 이제 얻기 위해서 치른 대가. 그 대가가 한 30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된다는 거지. 그지? 자, 그래서 이어서 갑니다. 이제 여기 두 번째 소달락이었다면 이제 세 번째 소달락으로 갑니다. 이제 교통체증의 해결 방안에 관한 이론과 실제라고 되어 있죠. 자, 아래 그림 1은 출근길을 표현한 것인데, 자, 이제 교통체증으로 다시 넘어왔어. 표현한 것인데, 왼쪽이 집이고 오른쪽이 직장이다. 자, 출근을 하는 데는 두 가지 선택지가 있대. 윗길은 고속도로로 넓은 대신에 길게 돌아가야 하는 거고, 그리고 아랫길은 지금 그림 잘 나와 있지? 그러니까 집이고 여기가 집, 여기가 직장인데 직장 위에는 넓은 도로 밑에는 짧지만 훨씬 더 거리는 짧아. 그지? 폭은 좁지만 거리는 짧아. 얘는 지름길이고 얘는 고속도로. 이렇게 되는 거고. 자, 그리고 고속도로는 넓기 때문에 차가 한 대가 가든 네 대가 가든 언제나 몇 분이 걸린대. 언제나 10분이 걸린대. 자, 차량 개수와는 그럼 관련이 있어 없어? 관련 없이 무조건 한 대당 몇 분? 10분이라는 시간이 걸린답니다. 맞지? 자, 그런데 지름길은 좁아서 이용 차량이 많을수록 길이 막혀서 한 대가 가면은 1분이 걸리고. 자, 봐봐. 한 대가 가려면은 1분이 걸리고. 그래서 여기 지금 X분이라고 돼 있지. 그럼 한 대가 가면 1분, 두 대가 가면 2분, 세 대가 가면 3분. 그래서 X대가 가면 X분이 걸린다는 거야. 됐어? 맞지? 자, 그래서 지름길은 좁아서 이용 차량이 많을수록 길이 막혀 한 대가 가면 1분, 두 대가 가면 2분, 4대가 가면 3분, X대가 가면 X분. 됐어. 자, 만약 이 동네에 직장에 가는 사람이 10명이야. 그럼 총 몇 명? 총 10명입니다. 총 10명이고 그 다음에 이들이 각자 차를 타고 출근한다면 그러면 차량 대수가 총 몇 개? 총 10대. 그지? 각자 차를 가지고 간대. 그럼 어떻게 가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일까? 10대 모두 같이 동시에 출발을 해. 출근한다면 최적화가 될 수 있도록 두 길로 적당히 나누어서 가야 한다는 거지. 그지? 최적화가 되기 위해서 나눠서 가야 되는데 가장 쉬운 방법은 하나씩 해보는 거래. 하나씩 해봐. 그럼 어떻게 되냐면 예를 들어서 이 방법을 A라고 하자. 요 방법을 B라고 할게. 그러면 A, B가 나올 거 아니야. 그럼 A가 한 대가 가면 B가 몇 대? 9대가 가야 돼. 맞지? 그러면 A가 한 대면은 총 몇 분? 10분. 요게 9대니까는 몇 분? 9분이 되겠지. 맞아? 그지? 그러면 잘 봐봐. 얘는 한 대가 가든 두 대가 가든 세 대가 가든 다 똑같이 10분이야. 그런데 얘는 9대가 가면 9분이니까 결국에는 어떻게 되냐면 하나씩 해봤을 때 1대 9, 2대 8, 3대 7 등으로 가능한 것을 모두 해보면 각각 총 소요시간이라고 해요. 총 시간을 여기다가 써보자. 이들 10대가 갔을 때의 총 합을 구해야 되는 거지. 그러면 얘 10분이고 얘는 9구 81이니까 몇 분이야? 총 시간을 분으로 내가 할게. 총 몇 분? 9, 80, 91분. 이렇게 되는 거지. 그지? 자, 그 다음에 두 대가 간다. 자, 위에 고속도로 두 대가 가. 두 대가 가도 똑같이 몇 분이야? 똑같이 10분이야. 맞아? 그지? 자, 그 다음에 두 대가 가고, 이게 뭐야? 7대. 아니, 8대. 8대니까 8분이 되겠지? 그러면 8, 8에 64, 두 대가 20분이 걸리는 거지. 각각 10분이니까 총 소요시간. 그럼 20에다가 64니까 84분이 되는 거고.
맞아? 그 다음에 뭐 3대 7까지 나왔으니까 세대까지 해볼게. 세대 역시 똑같이 10분이야. 그럼 여기는 이제 7대가 갈 거고 7대니까 당연히 7분이 되는 거지. 맞아? 7분이 되고 그럼 7, 7에 49에 30이니까 79분. 점점 줄긴 줄다. 총 시간으로 따졌을 때, 그지?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가능한 것을 모두 해보면 각각 총 소요 시간이 나오고 수식을 써서 푼다면 2차식으로 정리되어 시간이 가장 적게 걸리는 최소값이 나온대. 이거 중학교 때 한 거지. 그럼 2차식을 세워보자. 2차식을 세워보면 여기를 잡아야 되겠지. 그지? 2차식을 세워보면은 일단 x대가 왔을 때 x분이 걸리는 거 아니야. 그지? 그럼 총 소요 시간으로 따졌을 때 x대가 왔을 때 x분이 되는 거지. 맞지? 그지? 그럼 x 곱하기 x가 나올 것이고 얘 같은 경우는 일단 10분이 걸려. 맞지? 10분이 걸리는데 얘 같은 경우는 지금 어떻게 돼? 총 10대니까 10대에서 요만큼만 빠지면 되는 거 아니야. 맞지 않아? 10대에서 x만큼만 빠지면 얘가 나오는 거지.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10대에서 x대에 빠지면 되는 거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됐어? 그래서 총 소요 시간은 이렇게 더하면 되는 거지. 맞나? 그러면 그렇게 따지면 결국 x에 대한 2차식이 나올 수 있지. 그럼 어떻게 되냐? x제곱에 플러스 어떻게 10 마이너스 x에 10분 이렇게 되는 거지. 됐죠? 요런 2차식이 되는 거고 그럼 여기에서 결국 최소값을 찾아야 되겠지? 맞아? 그치? 근데 x제곱 앞에 개수가 양수야. 우리가 중3 때 배운 거야. 맞나? 그치? 이차함수는. 그러면 아래로 굴러긴 그래프가 되겠지. 요렇게. 맞아? 그랬을 때 결국 최소값은 이 지점이 되는 것이고 이 추계 방정식으로 뭐 이렇게 해도 되는데 선생님이 기억나는 건 이거 근데 니네 알아야 돼 몰라야 돼? 넌 알고 있어야 돼. 왜 그런 줄 알아? 중학교 때 배운 거거든. 어쨌든 간에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돼? 이게 양수니까 완전 제곱식으로 바꾸면 되지. 그럼 정리를 해볼게. x제곱 마이너스 10x 플러스 100 이랬을 때 그지? 이거를 fx라고 치면은 그지? 이렇게 치면은 그러면 결국에는 얘를 그지? 얘를 어떻게 되냐면 x 값이 뭐야? 여기 뭐가 나오겠지? 그치? 완전 제곱식으로 바꿔볼게. 그러면 나오겠지. 어떻게 돼? 완전 제곱으로 바꾸면 요 부분을 반의 제곱으로 바꾸면 되지. 그럼 x 마이너스 5의 전체 제곱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면은 x 제곱 마이너스 10x 플러스 25 그럼 플러스 70 이렇게 되는 거지. 아하 다 나왔네. 따라서 자 x가 5일 때 x가 5일 때 최소값이 되는 거죠. 최소값 얼마? 75가 된다. 이런 결론이 나오는 거지. 맞지? 왜냐하면 이 부분은 제곱을 하면 다 양수야. 그지? 그러니까 양수가 되기 때문에 가장 최소가 될 수 있는 것은 이 부분이 0이 돼버리면 되잖아. 그지? 그러니까 x가 5일 때가 그 최소값 75라는 거지. 맞지? 그치? 그러면 다시 말해서 자 x가 5라는 것은 5대 여기로 가면 되는 거지. 그지? 자 그러면 b가 5일 때 여기 다시 가볼게. 자 b가 5일 때 여기 5대가 가면은 역시나 5분이 되는 거고 여기 5대 하면은 뭐가 10분이 되는 거라서 따라서 여기가 50분 여기가 25분이 걸려서 결국 최소가 얼마 된다? 총 시간이 75분이 된다. 요때가 최소래. 요때가 하나씩 해봐도 되지만 2차식으로 세우면 바로 할 수 있다는 거지. 됐어? 됐어. 자 그래서 여기 나오지. 그때 x는 5가 된다. 그때 x는 5가 된다. 즉 5명은 어떻게 위로 가고 고속도로로 가고 5명은 지름길로 가고 이랬을 때 자 그래서 위로 가는 사람은 고속도로이므로 10분씩 걸리고 아래로 가는 사람은 5명이므로 5분씩 걸린다. 그래서 10분으로 가는 사람 5명, 5분으로 가는 사람 5명 합치면 총 몇 분? 75분이 되고 평균적으로 나눴을 때 총 10대니까
75분 나누기 10을 하면 한 사람당 몇 분? 7.5분이라는 결론이 나오죠. 이렇게 됐죠? 그러면 이게 결국 수치적으로 최소가 되는 거잖아. 여기 나오잖아. 최소라고. 그지? 수치로 최소가 되니까 이게 결국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무슨 최적화? 절대적 최적화가 되는 거지.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지. 그래서 시간적으로 가장 적은 거니까 얘네 따져봤을 때 얘가 제일 적은 거니까. 그지? 자, 그래서 7.5분이 걸린다. 이것이 수학적으로 가장 좋은 절대적 최적화의 답이다. 그러나 문제는 실제 이렇게 가면 좋은데 실제는 안 그렇다는 거야. 실제 운전자들은 이 방법을 사용하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 그 줄쳐봐. 이 방법을 따르지 않는다는 것은 절대적 최적화에 따르지 않는다라는 말이지. 그럼 뭘 따른다는 거야? 실제 운전자들은 내 만족감, 상대적 최적화를 따른다는 거겠지. 그치? 뭔가 불공평하기 때문인데 뭐가 불공평하대? 고속도로로 가던 한 명이 지름길로 옮겨가. 그러면 한 명이 지름길로 옮겨간다고 쳐보자. 그지? 그러면 여기는 이제 다시 4, 6 이렇게 되겠지 뭐. 예를 들면 그래서 5대에서 6대로 늘어나서 여기는 6분이 걸리겠지. 원래 고속도로에서는 10분이 걸렸던 사람이니까 지름길을 선택하지 않을 이유가 없대. 원래 10분이면 가는 거 여기로 뚝 넘어가면 6분이면 가니까. 그지? 자, 도로교통을 총괄하는 기간에는 5대5로 질서 있게 나누어 가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데, 그지? 이기적인 개인에게는 이것이 좋은 답이 아니어서 지름길로 옮겨갈 수밖에 없는 거야. 그렇다는 거지. 왜냐면 10분이 걸리는데 여기로 가면 6분, 또 10분이 걸리는데 뭐 7분 이런 식으로 갈 수 있으니까. 그런데 문제는 한 사람만 이런 선택을 하는 게 아니야. 딱 봤을 때 저쪽으로 하면 몇 분, 저쪽으로 하면 몇 분 했을 때 따져봤을 때 어떻게 지름길로 가는 게 좀 더 유리하겠구나 라는 생각을 계속해서 한다는 거지. 그지? 그래서 한 사람만 그걸 선택을 하는 게 아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사람이 옮겨가면 지름길에는 총 몇 대? 이제 7대가 되는 거죠. 아까 한 대 옮겨갔고 이제 2대가 옮겨가면 여기는 이제 3개. 그래서 또 10분이 걸릴 것이고 여기는 7대. 그러면 총 7분이 걸린다. 이렇게 간다는 거야. 맞지? 이렇게 걸리는 거고. 자, 그래서 7분이 걸려. 그래서 3분 이익이야.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자, 그래서 3분 이익이면 두 번째 사람도 지름길로 가게 된대. 이렇게 되면은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사람까지 모두 어떻게 된다? 결국 야, 어차피 이러면 10분인데 A씨 이쪽으로 가면 10분이겠네. 최대로 가도 맞잖아. 10대로 가면 10분. 되겠지? 그래서 10명이 모두 10분씩. 자, 결국 이런 상대적 최적화를 따라가다 보면 여기는 0명이 픽해. 그럼 10분은 아예 없어지는 거지. 그지? 10분짜리 넣고 여기에 그냥 전부 올 10분. 그럼 총 몇 분이야? 총 100분이 걸린다는 거야. 총 소요 시간 따지고. 그럼 봐. 총 시간으로 따졌을 때는 굉장히 높은 값이 나오는 거지. 그지? 그렇게 된다는 거야. 여기서 7.5분씩 걸리는 요 7.5분씩 걸리는 첫 번째 답안이 절대 최적화이고 절대적 모두 지름길로 몰려서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득을 볼 수 있게 개인이 생각했을 때 전체적 이득이 아니라 개인이 생각했을 때 나의 이기적 행동 그지? 그거를 따졌을 때 개인의 만족도를 따졌을 때 이쪽으로 몰렸을 때가 뭐가 된다는 거야? 상대적 최적화 값이 된대. 이게 상대 이게 절대 이렇게 되는 거지. 자, 그래서 10분씩 걸린다. 한 사람당 100분이 아니죠. 전체가 100분이니까 나누기 10으로 하면은 상대적인 10분이 되는 거지. 그럼 7.5분이 절대, 10분이 상대. 됐어? 자, 상대적 최적화는 사람들이 좋아서 선택하는 이기적인 답으로 개인이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과정에서 발생한다.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그지? 결국 평균 7.5분이면 가는 거리를 10분에 가게 되어서 교통체증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것을 무슨 값으로 따져보래? POA 값으로 따져보랍니다. 우리 계산만 해주면 돼. POA 값으로 했을 때 아까 절대분의 상대였지. 요거분의 요거. 그럼 7.5분분의 10이 되는 거네. 맞아? 그러면 하나씩 곱해주면 75분의 100이 되는 거고. 맞아? 그럼 100 나누기 75 하면은 어쨌든 간에 1은 넘어가 버리지.
맞지? 그래서 1은 넘어가고 뭐 대충 여기 나오잖아. 1.33분쯤 된대. 이렇게 1.33분이 아니라 그냥 1.33쯤이 되어서 33%의 비용이 낭비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여기는 좀 많은 걸 함축하고 있지. 결국 POA1이라는 값을 POA1이라는 것을 100%로 잡는 거야. 맞지? 그래야 지금 33%가 넘어간다라고 설명이 되는 거니까. 됐지? 그래서 요만큼이 지금 낭비가 되는 거다. 그 대가를 치른다는 거지. 아까 앞에서 나왔잖아. 그지? 개인의 어떤 만족도, 이기적인 행동을 취했을 때 치르는 그 대가가 1이 넘어간 그 나머지 비용이 되는 거죠. 그지? 그래서 이렇게 비용이 낭비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지금 세 번째 소 단락까지 우리가 살펴봤다라는 겁니다. 됐죠? 자, 그럼 이제 네 번째 소 단락 한번 봅시다. 이제 네 번째 같은 경우는 그 그림을 한번 봐봐. 그림을 한번 보시면 자, 그림에 지금 색깔이 뭐가 칠해져 있지? 자, 색깔이 칠해져 있는 거 지금 그림 2가 있고 그림 3이 있어. 이게 그림 1이었고, 그지? 자, 그럼 계속 한번 볼게. 그럼 도로를 막아야지 교통 흐름이 나아진다? 라는 의문을 가지고 있어. 이게 도대체 뭔 말이야, 또. 그지? 계속 한번 볼게요. 요거를 한번 지워볼까? 요거를 살짝, 그지? 자, 이제 네 번째 소단락으로 갑니다. 네 번째 소단락. 자, 차가 막히면 보통 도로를 넓히고 다리를 놓는다. 그럴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나 이것은 비용도 문제지만 실제로도 쓸데없는 작업일 수도 있대. 이 말이 한 번 더 나왔어. 아까 앞에서 우리 네모친 부분 있지? 어제 네모친 부분. 상식과 어긋나는 역설들이 생긴다고 했거든. 161쪽에 네모친 부분 있을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똑같은 흐름이야. 실제로도 쓸데없는 작업일 수도 있대.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도로 넓히고 다리 넣으면 교통체증이 훨씬 줄어들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자, 다음에 그림 2와 3은 출근길을 표현한 것이에요. 그럼 2 한번 보자. 2는 자, 집이 여기 있어. 집을 동그라미로 칠 거고 직장을 세우로 쳐볼게. 이렇게 있으면 이 중간에 뭔가 겸유가 있어. 이 중간 겸유, 여기 중간 겸유. 그랬을 때 여기는 지름길이 들어가. 지름길, 여기 지름길이고 X부분. 그 다음에 여기 고속도로 빨간색으로 한번 해봅시다. 고속도로는 돌아서 이렇게 가지만 10부. 앞에 있는 거랑 비슷한 것 같다, 그지? 그리고 밑에서 여기 고속도로가 있어. 여기 고속도로가 있는데 여기도 똑같이 10부. 그 다음에 지름길로 갔을 때 여기가 X부분. 이렇게 된다고 쳐봅시다. 그 다음에 그림 3은 여기가 그림 2. 그림 3은 자, 집 여기 동그라미 집 있고 그 다음에 똑같이 경유지 있고 그 다음에 직장이 여기 있다. 그랬을 때 여기 X부 그 다음에 여기 X부 그 다음에 고속도로 여기 10부 똑같이 여기서 맞나? 여기가 10부. 그런데 그림 지금 3에서는 뭔가 지금 하나 연결을 해놨지. 여기를 뭐 다리로 연결을 해놨어. 맞지? 여기 다리를 요렇게 자, 이렇게 해놔볼게. 자, 이렇게 한번 보자. 계속. 자, 다음에 그림 2와 그림 3은 출근길을 표현한 것으로 도로 조건은 그림 1과 동일하대. 동일하다는 것은 여기에 예를 들어 5대가 가면 각각 5분이 걸리는 거지. 됐어? 여기도 마찬가지야. 뭐 5대가 가면은 5분, 6대가 가면 6분, 7분 이런 식으로 동일해. 자, 그러면 집에서 직장까지는 2개의 고속도로와 2개의 지름길이 놓여있다. 자, 2개의 지름길, 2개의 고속도로 똑같아. 그림 2의 경우 열대의 차에게 가장 좋은 출근 방법은 역시나 최적화 했을 때 위아래로 각각 몇 대씩 5대씩 나누어 가는 것이래. 자, 그러면 위아래로 5대씩을 간다고 쳐보자. 자, 이랬을 때 위로 5대를 가면 똑같네. 5분. 그지? 여기 50분. 그러면 25분, 50분, 총 75분. 아래로도 5대 가면 똑같이 50분, 5, 25, 75분. 동일하네. 맞아? 그지? 여기는 아예 우리 값을 줬잖아. 우리 따라가면 되지. 그랬을 때 총 윗길은 5명이 가기 때문에
지름길에서는 x는 5분. 똑같잖아. 그지? 5분. 그 다음에 고속도로 가는데 10분. 그래서 총 15분. 오케이. 한 사람당 15분. 그랬을 때 5대로 가면 총 75분. 마찬가지 아래쪽도 한 대로 탔을 때는 10분. 그 다음에 여기 또 뭐냐? 5분. 5대니까. 그지? 그랬을 때 역시나 15분 5대 75분. 딱 오겠니? 그지? 자, 그래서 10명이 모두 15분으로 공평할 뿐만 아니라 이 시스템은 절대적 최적화 값도 150분이래. 이게 절대적 최적화 값이래. 가장 효율적인 값이지. 그래서 총 150분.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사람들이 좋아하는 상대적 최적화 값도 150분이래. 그러면 결국 상대적도 150분, 절대적도 150분.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네. 그러면 POA가 결국은 이게 150분이라는 게 상대적 값과 절대적 값이 동일한 값이란다. 그지? 그랬을 때 POA가 얼마 나오는 거야? 이거 1이 나오는 거지. 그래서 여기 나오지. POA가 1로 낭비가 전혀 없는 완벽한 도로가 된다라는 거야. 그래서 가장 이상적인 어떤 도로가 되는 거지. 그런데 만약에 지금 이대로 놔둬도 지금 이상적인데 만약에 지금 이제 그림 3처럼 뭐 한 거야? 시간을 단축시키겠다고 그림 3처럼 이렇게 다리를 놔버렸대. 이제 다리를 놨어. 그러면 어떻게 될까? 사람들은 종전과는 다른 방식으로 간대. 어떻게 가느냐? 그림 3을 보면 다리가 놓이는 바람에 처음의 사례처럼 모두 지름길 한 곳으로만 몰린대. 자, 봐봐. 처음의 사례. 여기 봐봐. 여기 그림 1을 보면 똑같아. 이렇게 나눠서 갔을 때 x가 5일 때 여기 5일 때 x가 5고 그 다음 위로 5 갔을 때 이게 가장 최소의 값이 됐는데 문제는 이렇게 따르지 않는다는 거지. 왜? 개인의 만족도를 위해서 한 사람씩 옮겨가기 시작한다는 거지. 아이씨 10분 걸릴 거. 이리로 가면 6분. 아이씨 이리로 가면 7분. 이리로 가면 8분.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그지? 그러면 얘도 지금 어떻게 되냐면 윗길로 가면 어쩔 수 없이 이리로 다 가야 돼. 아까 그림으로. 아래쪽으로 가면 어쩔 수 없이 다 이 길로 가야 돼. 한 군데로 선택을 할 수밖에 없어.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 여기 연결이 되잖아. 맞아? 그러면 얘가 위로 가다가 아이씨 나 밑으로 가면 되네?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가던 것이 여기가 연결이 되면서 이렇게 내려와 버린다는 거지. 됐어? 연결 여기 연결 됐니? 그럼 상대적 최적화 값을 만족하기 위해서 전체 지름길을 택할 수 있다는 거겠지. 됐죠?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뭐라 그러냐면 그림 3을 보면 다리가 놓이는 바람에 처음의 사례처럼 모두 지름길 한 곳으로만 몰리게 돼서 x는 10분. 자, 10대라고 했잖아. 똑같은 조건으로. 그러면 여기에 10대가 몰리고 그 다음에 여기도 몇 대? 10대가 몰린다는 거야. 됐냐? 그지? 그러면 결국 여기까지 오는데 총 합은 몇 분이야? x가 10이 되겠지. 그럼 10 곱하기 10에서 총 100분. 여기 100분이고 여기도 마찬가지. 10대가 몰리니까 10분. 총 100분. 그래서 총 합을 따지면 그림 3회 같은 경우는 총 200분. 이렇게 걸리는 거야. 됐어? 그럼 아까 여기는 1인당 평균적으로 잡았을 때 15분 걸리던 거리가 이게 다리가 나빠니까 1인당 몇 분이 걸리는 거야? 20분이 걸려버리는 거지. 이게 상식에서 어긋나는 역사 아니야? 그지? 자, 그래서 원래 150분이던 소요시간 총 합이 200분이 된다. 이해됐지? 총 200분. 다시 말해 공평하고 효율적이던 도로가 이 다리 건설로 인해서 오히려 낭비와 교통체증이 더 생긴 것이 된다. 이것을 뭐라 그러냐? 브라에스 역설이라고 한다. 나왔습니다. 자, 오히려 교통체증을 줄이려고 더 흐름을 좋게 하려고 다리를 놨더니 사람들의 선택이 개인의 어떤 만족도를 위해서 이런 지름길을 택하더라. 맞지? 그래서 총 15분 걸리던 1인당 15분 걸리던 직장까지의 거리가 총 몇 분? 20분이 걸리는 거지 1인당. 이런 결과가 발생을 하더라. 이게 무슨 역설? 브라이스 역설이라고 하더라.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 161쪽에 나와 있는 상식과 어긋나는 역설이 발생한다 라는 게 무슨 역설이라는 거야? 브라이스 역설이라고 하는 거지. 됐어?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맨 마지막 이제 마지막 문단이네. 네트워크의 힘이 세다. 그래서 네트워크는 도대체 어떤 힘이 센데
교통체증 사례를 통해 실제로 네트워크 안에서 무엇인가 움직이는 동력한 문제를 풀어봤대. 점과 선으로 연결된. 그지? 그냥 다리 놓고 도로를 뚫으면 문제가 풀릴 것이라는 1차원적 사고로는 문제가 해결되는 이는커녕 오히려 어떻게 된다는 거야? 악화될 수 있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지. 그런데 네트워크 이론을 잘 활용하면 이런 문제들을 현명하게 해결할 수 있답니다. 예를 들어 청계천에 고가도로를 막았더니 서울에 이걸 막았더니 예상과는 달리 시내 교통 흐름이 오히려 더 나아졌대. 도로를 막았더니 오히려 시내 교통 흐름이 더 좋아졌다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도로가 하나 막혔어. 그럼 오히려 더 교통체증이 늘어나지 않을까? 라는 상식이 있을 텐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적절한 조치를 통해 교통체증을 줄여나갈 수 있다. 네트워크 이론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교통 문제만은 아닌데 허브를 찾아 우선적으로 치료해서 전염병의 확산을 효과적으로 예방하거나 지금 참 우리랑 비슷하지. 그 어떤 집단? 거기를 먼저 딱 찾아가지고 먼저 선제적으로 이렇게 차단을 하거나 월드와이드 www 이런 네트워크 구조를 파악해서 좋은 검색 결과를 쉽게 찾아내는 인터넷 검색 엔진을 개발하거나 생명공학적 연구에서 바이오 네트워크를 분석하며 신약 후보물질을 찾거나 뭐 등등등등등 이런 데서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결국 네트워크라고 하는 것은 점과 선으로 연결된 그 덩어리를 얘기하는데 이 점과 그지? 선으로 연결해서 각각 어떤 효율성도 따지고 뭐 이렇게 각각 볼 수가 있다는 거지. 이걸 어디로 끌어들어왔다? 네트워크 이론을 교통체증 그 전체적인 어떤 사례를 한번 보여주게 된 것이죠. 그치? 참 재밌는 지문이죠. 그치?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조금 수학적 개념이 들어가 있어서 여러분들 혼란이 있을 수 있는데 이 정도 할 수 있잖아. 이제 나도 하는데 니네가 못하는. 그치? 이 정도 보시면 되겠고. 자, 이제 프린트 한번 정리해 봅시다. 마지막. 여러분들 이제 가지고 있는 프린트를 보시면 첫 번째 본문 정리 갈래. 뭐에 대해서? 네트워크 이런 이론을 가지고 교통체증에 대한 사례를 주고 이런 네트워크 이론들이 세상 곳곳에 활용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설명하는 설명문이죠. 갈래는 설명문. 자, 주제 방금 전에 선생님 얘기했죠. 네트워크 이론이 어떻게 구성되고 어디에 활용이 되는지 그 가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특징. 자, 네트워크 이론이 실제 현실에서 어떻게 응용될 수 있는지 이 전체가 다 사례잖아요. 교통체증이라는 사례를 보여줬죠. 사례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고, 그 다음에 용어에 대한 뭘 바탕으로 정의잖아. 네트워크란 이러이러한 것이고 POA 값이란 이러이러한 것이고 절대적 최적화란 이런 것이고 상대적 최적화란 이런 것이다. 각각. 그래서 정의를 바탕으로 설명을 전개하고 있고, 그 다음에 구성입니다. 구성이 총 우리 5개의 소단락으로 살펴봤지. 소제목이 있는 걸 따라서. 그래서 처음에는 세상은, 자, 우리 세상은 지워졌는데 세상은 무슨 네트워크야? 뭐 없는. 아까 뭐라 했는데? 뭐가 없는 나도 기억을 못하잖아. 뭐가 없는 이라고 했는데 척도 없는 이라고 했나? 그지? 뭐 척도 없는 복잡계 네트워크 이렇게 볼 수 있지. 그래서 여기다가 뭘 쓰면 되냐? 세상은 복잡계 그냥 네트워크로 볼 수 있다. 이렇게 쓰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중간 1 네트워크 이론을 활용하면 무슨 문제를, 이 교통체증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 있다는 거지. 그지? 교통체증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 있는데 이것을 활용하여 최적의 경우를 찾을 수 있대. 이것을 활용하여 최적의 경우 1이 되는 것이 최적의 경우가 될 수 있다는 거지 뭐. 그지? 자, 중간 2 사례를 통해서 교통 흐름의 절대적 최적화와 상대적 최적화 이제 차이를 설명하고 있다. 실제적으로 이게 가장 좋은 수치인데, 수치적으로 봤을 때는. 그지? 근데 개인의 만족도가 점점점 이기적인 선택을 하면서 상대적 최적화가 이렇게 되는 거고, 이렇게 따졌을 때 이제 POA 값을 따져보는 거고. 됐습니다. 자, 중간 3 도로를 넓히고 다리를 건설하는 것이 오히려 교통체증을 생기게 할 수 있음을 네트워크 이론을 활용해서 한 번 더 살펴보게 된 거고, 자, 끝에 이제 네트워크 이론을 활용하면 다양한 분야에서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자, 2번 점과 선이라는 어휘를 활용해서 네트워크 개념을 정의해보자. 이거는 우리 처음에 나왔던 문단에서 볼 수 있죠. 그래서 네트워크란 점과 선으로 연결된 형태를 의미하는데 네트워크 이론에서는 점을 뭐라고 했고, 우리 여기다 정리했었는데 점을 노드라고 했고, 그지? 선을 연결선이라고 한다. 한편
인터넷에서는, 그러니까 가상의 세계에서는 그 점이 각각의 뭐 컴퓨터라고 볼 수 있다고 했지. 컴퓨터이고 컴퓨터를 연결하는 랜 케이블이나 기기를 연결하는 전자기파가 뭐가 되고 선이 되고 사회 네트워크에서는 개인들 하나하나가 뭐가 되고 점이 되고 그 다음에 그 개인이 가지고 있는 그 사회적인 관계가 선이 되는 거지.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POA를 한번 정리해 보자입니다. 자, 상황. 이거 우리 아까 봤던 건데 정리만 해주면 되겠어. 아까 10명이 집에서 직장으로 출근하는 도로. 지름길은 짧은 대신 좁기 때문에 한 대에 가면 1분, 두 대에 가면 쭉쭉쭉쭉. 그래서 반면에 고속도로는 길지만 넓기 때문에 무조건 10분. 아까 그림 1과 관련된 요거지. 그치? 여기서 근데 그림 2에서 여기서 한번 찾아보라는 겁니다. 저거는 하나가 나와 있으니까 여기 두 개로 따져보자는 거네. 자, 그러면 자, POA가 1인 경우, 얘가 1인 경우 한번 따져보자입니다. 자, 그래서 POA가 1인 경우는 자, 1이 되려면 상대적 최적화와 절대적 최적화가 동일한 값이 돼야 되겠지. 그지? 그래서 1인 경우는 절대적 최적화의 값과 상대적 최적화의 값이 같을 때이다. 여기에서는 열대의 차가 위아래로 아까 각각 몇 대씩이라고 했어? 5대씩 나누어 갔을 때 이거는 뭐 지혜가 알려준 거잖아. 그냥 5대씩 나눠 봤을 때 총 150분. 요게 되는 거고, 요게, 그지? 자, 5대씩 나눠 가는 게 좋대. 왜냐하면, 이렇게 가면 10명이 모두 공평하게 몇 분씩, 아까 1인당 15분씩. 그죠? 공평하게 15분씩 총 몇 분? 150분이 걸리는데, 절대적 최적화 값과 상대적 최적화 값이 모두 몇 분이래? 150분이라고 합니다. 그지? 만약에 상대적 최적화 값을 어떻게 구할 건데 그러면 뭐 그냥 다 이거 근데 어떻게 뭐 나눌 수가 없잖아. 다 똑같은 거니까 어디 가도 상관이 없으니까. 그지? 그래서 150, 150 150이랍니다. 그래서 1이 된다. 자, 그 다음에 그림 3과 같이 중간에 다리를 놓았을 때 이제 어떤 일이 발생을 하느냐. 중간에 다리를 놓으면 사람들이 모두 지름길로 몰린다지. 그지? 그래서 10명이 모두 몇 분 아까 10명이 모두 20분이 걸린다고 했지? 1인당 20분. 20분씩 총 200분이 걸리는 거고, 원래는 몇 분? 150분이 걸렸었잖아. 그지? 원래는 150분이 걸렸으므로, 자, 여기서 이제 POA를 따지면 어떻게 되냐? 결국, 절대적 분의, 아니지. 그러니까 절대적 분의 상대적이니까 절대가 150. 그 다음에 상대가 200.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200분 나누기 150분이 되므로 대략 이렇게 따지면 얘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이씨 4 나누기 3이야. 3 나누기 3 3 나누기 3 3 이렇게 되네. 대략은 1.33 여기도 그지? 1.33이 된다. 따라서 여기도 아까 1.33 아니고 기네. 그지? 여기도 똑같이 3, 4 이렇게 되잖아. 25로 나누면. 맞지? 똑같구나. 1.34. 자, 그래서 따라서 몇 퍼센트의 비용이 낭비된다? 33%의 비용이 낭비됨을 알 수 있다. 이걸 하면서 33%의 비용이 낭비된대. 그지? 그럼 할 필요 없다는 거지, 결국. 자, 그래서 세 번째, POA를 활용할 때 이론적으로 생각해보자. POA는 이기적인 무질서에 대한 대가래. 그러니까 개인의 어떤 만족도를 더 높이기 위한 대가. POA가 크면 개인의 뭐가 높아? 만족도는 높지만 뭐가 낭비되는데? 시간은 낭비되는데. 아까 우리 첫 번째 청바지 사오는 거에서 벌써 알아챘지? 그래서 시간이 낭비되어 수학적으로는 비효율적이라는 뜻이 된다. 반면 POA가 작으면 뭐는 높아? 이제 POA가 작으면 효율은 높지. 그지? 효율은 높지만 개인의 뭐는 떨어져. 만족도는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다. 그래서 POA가 몇이면 효율과 개인의 만족도가 모두 충족되었다. 최적의 상태. 1이면. 그지? POA가 1이면 효율과 개인의 만족도가 모두 충족되었다는 얘기를 볼 수 있다. 따라서 POA를 활용하면 자원의 낭비를 줄이거나 개인의 만족도를 높이는 방법을 찾는데 많은 도움을 줄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죠. 됐니? 됐어. 아휴, 자, 다 됐지 뭐. 이렇게 되면. 됐어. 이렇게.
다 끝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고생했고요.